그 외에 버번 위스키라고 해서 그런 분류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다 라고 하면은 흔하게는 뭐 스카치 위스키라는 단어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죠. 마치 스카치 테이프처럼 되게 대중적인 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스코틀랜드의 술인 거고, 버번 위스키는 뭐냐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옥수수가 반이 넘는, 그러니까 즉 옥수수를 베이스로 하는 술을 만들어서 증류한 위스키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몰트 위스키라고 하면은 보리 100%로 만들잖아요. 얘는 이제 보리뿐만 아니라 옥수수를 기반으로 보리, 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걸로 만드는 애들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적 다양성이 좀 있어요. 단점은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법적으로 이제 걔네가 새로 차링된 오크통을 써야 되는 게 있어서, 오크통으로 여러 가지가 나는 캐스크별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옥수수 외의 부분, 옥수수의 그 몇 퍼센트가 들어갈 거냐, 어떻게 당화를 할 거냐, 어떤 균을 써서 이제 당화를 시킬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쪽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솔직히 이제 더 많은 법원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솔직히 3대장이라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항상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3대장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거가 좀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버번 위스키, 입문 가성비 버번 위스키 3대장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와일드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소 추적 버팔로 트레이스, 그리고 하나가 메이커스 마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맛을 보고 비교를 해보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부분의 비율을 같이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율이 증류소마다 비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비법이지만 사실상 세상에 거의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저는 이 3대장이 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맛을 냈을 때, 맛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거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담그더라도 어느 집은 고춧가루와 젓갈 이거의 비율을 할 때도 다르고, 어느 젓갈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얘네들도 재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버팔로 트레이스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비율을 우리가 왜 1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이 옥수수 90%. 와, 살벌합니다. 거의 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90%. 와, 단내가 나는데. 옥수수 90%, 그리고 호밀, 라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10%. 왜 거의 10%라고 하냐면, 이게 발효를 하려면은 당화를 할 때 써야 되는 그 균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약간 보리에 많아요. 그렇다 보니 보리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옥수수 90%, 라이, 호밀 그걸 10%를 넣고 약간의 보리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한다고 해요. 얘는 그래서 9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 다음으로는 와일드 터키. 와일드 터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로고에 들어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라이가 높은 비율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즘이야 이제 더 호밀이 더 높은 걸 쓰지만 당시에는 좀 더 라이가 높다 그래서 하이 라이 위스키였었는데, 비율은 옥수수 75%, 호밀이 13%, 그리고 보리가 12% 이렇게 됩니다. 7호, 13, 12 그 정도 되는 친구고요. 마지막으로 메이커스 마크.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율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얘네는 어쨌든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몰트가 들어갔죠. 보리가 들어갔죠. 옥수수, 라이, 보리, 옥수수, 라이, 보리인데 이 친구는 밀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밀이냐? 밀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파스타면을 먹으면 단백질이 높아서 사실은 건강식이다. 그만큼 밀은 단백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숙성을 할 때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숙성을 할 때 단백질에 있는 이제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발효가 되면서 되게 안 좋은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저단백질 밀을 써야 되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일단 옥수수 70%, 붉은 겨울밀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낮은 밀이 있어요. 그거가 16%,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리가 14%. 그래서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얘는 거의 옥수수 몰빵, 얘는 옥수수, 라이, 보리가 약간 비율적으로 7대 1.5 대 1.5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는 이제 밀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사실은 구매하기도 적절한 가격대예요. 10만원 아래, 보통 5에서 7만원 정도 사이쯤 되는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더 쌌어요. 막 5만원대? 이 친구는 좀 심한 경우 4만원대까지도 지금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8년이 아니라 그냥 이었는데, 뭐 요즘은 8년이 어쨌든 메인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버팔로 트레이스는 제 입문 버번이거든요. 버팔로 트레이스는 제 돈을 주고 샀었던 첫 위스키였습니다. 제 돈을 주고 산 첫 버번 위스키잖아요. 일단은 바닐라. 바닐라 쪽이 엄청 세요, 이 친구는.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버팔로 트레이스를 설명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 사서 따시면 버팔로가 들어있어요. 근데 드시다 보면 얘가 어느샌가 우리 집 누렁이가 돼가지고 부들부들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버번 위스키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타격감이 세다, 도수가 높으니 깡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도수에서도 되게 그런 섬세함이 들어있기도 한 친구고, 그 메시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맛을 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 차링한 오크통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선상 안에서 똑같은 캐릭터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오크통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맛을 내야 되는 올림픽스러운 되게 규정화된 경쟁 안에서 싸우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 다릅니다. 일단 이 친구는 향을 먼저 맡아보면 바닐라, 아세톤이 좀 있고요. 아세톤이 그 공업 아세톤 말고 네일 리무버 쪽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 세 개는 예전에는 블라인드로도 잘 맞췄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 마크 향 맡아볼게요. 얘는 확실히 갑자기 섬유유연제 같은 그런 류의 꽃?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먹더라도 밀맥주를 먹게 되면 약간 에델바이스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먹게 되면 뿌연 맥주들 먹다 보면 꽃냄새 같은 게 되게 심하다고 그렇고 좀 있고 좀 더 다양한 다채로운 과일류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얘도 아세톤은 있고요, 확실히. 근데 얘는 진짜로 그 네일 리무버 보면은 그 아세톤 냄새 감추려고 향료를 넣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과일 카라멜, 그러니까 뭔가 과일류 중에서 오렌지라든가 뭐 약간 살구, 자두 그런 류의 약간 주황색 쪽 과일, 그거를 좀 졸인 것 같은. 그리고 조금 토피라는 플레이버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인데 그거를 소다를 좀 많이 넣은 다음에 탁 뒤집어서 그대로 누르지 않고 놔둔 거 있잖아요, 빵 같은 거. 저는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같은 향이 좀 납니다. 다음으로 와일드터키. 와일드터키는 저한테 있어서 국밥 같은 친구예요. 집에 항상 있고 항상 안정적인. 바닐라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커스타드 크림?
약간 커스터드 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바닐라 향도 나고 우유 향도 나고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럼주 같은 걸 넣으면서 열대과일 같은 그런 유가 좀 나죠. 시원한 느낌, 시원하다, 풀떼기 같다 이런 쪽이 보통 라이, 호밀을 쓴 경우에 그렇게 풀이나 건초 같은 향이 좀 납니다. 오히려 카라멜이 이 친구들보다 조금 약한 느낌인데 확실히 알코올이 더 올라오네요. 이 친구만 50.5도예요. 얘는 40 몇 도인데 45도, 친구도 45도. 버팔로 트레이스는 잘 보셔야 돼요. 가끔씩 40도짜리가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맛은 되게 직관적으로 달고 상당히 마우스필은 가벼워요. 마우스필은 가벼운데 크리미하진 않다. 약간 조금 설탕, 물, 너티함도 좀 있고요. 약간의 화한 느낌? 기본적으로 단맛이 우세합니다. 맛은 되게 심플해요. 확실히 심플하게 약간 설탕과 커피와 카라멜, 그러면서 약간 뒤쪽에 바닐라, 약간의 레몬 제스트, 뒤쪽으로 이제 피니시 쪽에서 오는 게 우디 하면서 너티, 그런 친구고요. 되게 심플하고 가볍게 간단하게 마시기는 단순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이커스 마크. 꽃을 따는데 우리가 꽃을 그냥 꽃 그것만 이렇게 딱 꺾지 않고 보통 줄기채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줄기를 뜯었을 때 나는 그 풀에서 나는 그 풀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생풀을 찢었을 때 같은 그런 거가 살짝 있고요. 기본적으로 카라멜, 바닐라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좀 더 바닐라 쪽이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이제 메이커스 마크도 셀러 에이지드 이런 친구들을 마시다 보면 많이 확 너티하다던가 조금 플레이버가 좀 튄다던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형이다 보니까 그런 튀는 친구 없이 되게 무난하게 카라멜, 바닐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설탕, 카라멜, 토피 이런 쪽이었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바닐라가 올라왔구나, 조금 더 플로럴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사워매시스러운 산미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수 높은 와일드 터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죠. 타격감이 문제가 아니라 맛 자체에서 되게 희한한 과일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파인애플을 먹었을 때 그 파인애플의 당분의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시원한 단맛? 아주 미세하게 그 당절임 체리라고 있거든요. 마라스키노 체리. 그 느낌도 아주 살짝 있고, 이 친구가 레몬이고 이 친구가 약간 플로럴이면 이 친구는 조금 오렌지 라던가 풀 건초 뭐 이런 쪽에 플레이버가 납니다. 확실히 세 가지가 다 다른 캐릭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빌과 결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친구는 아무래도 메인이 옥수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고 그런 쪽, 그리고 당분적인 느낌, 그쪽이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친구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리가 되게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쓴맛이 거의 없어요. 보리가 조금 쓴맛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쓴맛, 조금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여러 가지의 레이어 이런 거 부분이 없이 좀 단순하게 달게 먹기 좋은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따지면 제일 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는 메이커스 마크죠. 밀을 썼다라는 것 자체에서 되게 먹었을 때 빵 같은 분위기, 약간 뭔가 조금 더 플로럴하다던가 좀 더 복합미가 있는 그런 친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게 하우스인데 저희 부모님 댁은 이게 하우스입니다. 집에 항상 있는 술.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다양한 맛을 추구할 수 있는 친구가 메이커스 마크인 것 같고, 일단 이쁘잖아요. 지금 뭐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재작년 거 크리스마스 버전인데 옷 뺏기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 터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가 라이가 조금 높구나, 라이와 보리가 그만치기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캐릭터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버번 가성비 입문 가성비 3대장에 대해서 마셔봤고요. 사실 버번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 증류소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뭐 3분의 1만 만약에 만들어도 버번 위스키 증류소만 300가지인 거고, 한 군데서 하나만 만들진 않겠죠.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버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이거부터 마셔봐요 라고 할 만한 거라면 꼽아보라면 얘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더 있죠. 사실은 다른 입문하기 참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드포드 리저브라든가 아니면 1792도 되게 괜찮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솔직히 얘는 이제 법적으로는 법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엔젤스 앤비 뭐 이런 쪽도 지금 솔직히 입문할 때 다음 가성비 주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거 말고 저희 집에 지금 꺼내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반 윌리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문할 때 좋은 녀석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통의 강자들 버번 위스키 입문 가성비 3대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버번 위스키 입문 가성비 3대장을 이기기 쉽지 않고, 솔직히 이거가 삼각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높은 옥수수로 갈 거냐, 이거에서 좀 더 좋다라고 하시면 이글레어로 가시면 되는 거고, 메이커스 마크가 좋았다, 나는 뭐 밀 버번 쪽이 좋다, 그러면 라센이라든가 뭐 웰러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와일드 터키 좋다, 나는 라이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뭐 좀 더 하이 라인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노아스 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의 첫 시작점으로서 쓰기 되게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사과드리고 정정하려고 추가분을 좀 더 찍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2024년 10가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베스트픽 10가지를 뽑는 영상에서 글렌글라서 샌드엔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렌글라서 샌드엔드를 제가 글렌글라서 포트소이랑 헷갈려서 요거를 제가 포트 와인 캐스크 피니시 뭐 그거가 섞였다, 피니시인지 뭐 어쨌든 그거가 섞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드로낙 16으로 바로 이어가면서 썰을 풀었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리플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포트소이랑 헷갈렸는데, 이 친구는 버번하고 일반 쉐리 그리고 만자니아 캐스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고, 만자니아의 경우에는 이제 피노쉘이랑 비슷한 식으로 숙성이 되는데, 그 있는 지역 자체가 이제 헤레스 옆쪽 지역인데 거기가 습도가 좀 더 높대요. 그래서 곰팡이가 좀 더 잘 나고 플로르가 더 활발하게 되면서 좀 더 너티한 그런 풍미가 있는데, 그 친구였던 거를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포트소이의 포트랑 헷갈려가지고 포트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